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출신의 검찰 수사관 사망 사건을 두고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한층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숨진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다시 가져오겠다라면서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기각했는데요. 그러자 경찰이 다시 영장을 신청하겠다면서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두고도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죠. 검찰 내에서 경찰의 과도한 권한 집중이 우려된다는 반발이 나오자 곧이어 경찰 역시 검찰만 절대 선인 것이냐라면서 검찰을 작심 비판했는데요.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는 검찰과 경찰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오늘 도진기 변호사 그리고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검찰과 경찰의 갈등은 워낙에 역사가 오래된 사안이기 때문에 역사를 저희가 다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겠습니다만 최근에 불거진 이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워낙에 좀 뭐랄까 이게 충돌이 굉장히 강한 상황이라서 아무튼 그런 사안이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사이에 두고 벌이는 신경전이다 이런 큰 틀의 해석인데 먼저 저희가 짚어봐야 되는 내용은 숨진 전 수사관 휴대전화를 둘러싼 갈등 이 내용을 도진기 변호사께서 좀 짚어주실까요? 예, 이런 유형의 갈등이 거의 초유의 사태인데요. 예. 숨진 청와대 민정비서관 출신 수사관의 휴대폰하고 유류품을 경찰이 이제 수사를 위해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던 중에 검찰이 이 별건 그러니까 이 수사관이 관여한 직권남용 등 수사를 이유로 영장을 신청을 해서 휴대전화를 다시 검찰이 압수를 해왔습니다. 네. 압수를 해왔는데 그 이후에 이제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내용을 경찰하고 공유하자라고 경찰이 제안했는데 검찰이 거절을 했고 예. 거기에 대해서 경찰이 그러면 우리도 휴대폰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변사이기 때문에 죽음의 원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밝혀야 한다면서 이 휴대폰에 대해서 다시 검찰을 상대로 압수 신청, 영장 신청을 했습니다. 네. 근데 검찰이 압수 신청을 기각한 겁니다. 네. 기각하면서 이 선거 개입 혐의라든지 또 변사자 사망 경위 규명을 위해서 검찰이 조사 중이고 그 밖에 경찰이 제기하는 그런 타살 의혹은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각을 한 거거든요. 예. 그러자 경찰이 지금 강력히 반발하면서 영장을 재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 경찰이 그런데 이 휴대폰 압수수색에 대해서 다시 영장을 재청구한다고 한들 결국에는 또다시 검찰에서 이제 기각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재청구를 한다. 그렇다는 것은 약간 이 현 상황에 대해서 약간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봐야 됩니까? 그렇죠. 사실 검찰에서는 이제 영장 신청 기각 사유를 이미 밝혔는데 경찰 입장에서는 영장 다시 신청을 해서 이 부분이 다시 돌려진다면 경찰 입장에서 하는 변사 사건 처리에 대해서 정확한 결론 낼 수 있는데 네. 현재로서는 아마 다시 재청구를 하더라도 검찰에서는 기각할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이 영장 신청과 청구라고 하는 이 절차에서 한국의 검찰이 소위 말해서 게이트키퍼, 소위 문지기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소위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 경찰이 사법경찰이 치안 판사한테 바로 40분 만에 발부가 되는 거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제 검사를 경위하도록 이것도 사실 좀 악법이죠. 예를 들면 1948년 이후부터 이 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될 때도 이런 조항은 없었습니다. 네. 근데 61년도에 소위 이제 군사 쿠데타 이후에 형사소송법 개정되면서 사법경찰관은 검사를 경유해서 영장을 신청하도록 이 이제 새로운 독소조항 같은 게 들어가서 지금까지 한 65년 가까이 이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고요. 또 이 경찰에서 그동안 검찰 관계자들의 어떤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를 이제 하는 과정에서 영장 신청한 사례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2012년도에 김광준 부장판사가 한 10억 원 정도 뇌물 수수를 이제 한 상황에 대해서 이 경찰청에서 서부지검에 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서부지검에서 영장 신청한 서류를 돌려주지도 않고 영장 청구도 안 해버렸어요. 소위 말해서 우리 쉽게 말해 사건을 그냥 뭉개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광준 부장검사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특임검사 제도를 임명을 해서 무려 13명의 검사를 투입한 적이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이번에 사건이 계속 이제 문제가 되는 고래고기 사건, 또 울산 관련된 사건의 문제에서도 이 고래고기 사건의 한부 절차에 있어서 담당 검사가 또 피고인을 담당했던 변호인이 일종의 울산지검에서 근무했던 전관 예우적 성격이 상당히 농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와 관련된 또 피고인 관계, 돈 관계를 들여다보기 영장 신청을
계좌 추적을 하려고 했는데 네. 이 역시 울산지검에서 거절한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또 김수남 검찰총장을 위시한 검찰 고위 간부 4명에 대해서 예. 임은정 부장검사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네. 지금 경찰에서 이 강제 수사가 필요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겠다니까 예. 이 검찰이 또 기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통상 보면 예. 이 검찰과 관련된 사건에서는 경찰이 도대체 한 발자국도 못 나가도록 검사의 영장 그 게이트키퍼, 문지기 역할을 철저히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통상적인 저도 이 일선의 수사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네. 변사 사건이 나면 적어도 경찰 단계에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예. 이 검사가 수사 지휘하는 게 상례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런 포렌식 필요하면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잘 해서 네. 사망 원인에 대해서 정확히 밝혀라 예. 라고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가 당연히 들여다볼 수 있는데 네. 이거는 이제 경찰이 갖고 있는 증거물에 대해서 갑자기 유례 없이 증거품을 이제 압수한 거죠. 그럼 경찰 입장에서 열심히 숙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예. 자료집을 다 가져가 버린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경찰 단계에서는 황당합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돌려달라고 했는데 예. 향후에 아마 이 부분은 계속 네. 갈등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검경 간의 갈등 뭐 그런 사례들 검찰이 검찰의 권한을 이른바 이제 교수께서 말씀하신 걸 토대로 말씀드리자면 표현해드리자면 약간 남용한 부분들을 좀 짚어주셨는데 이번 같은 사례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임 교수님도 처음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뭐 이쪽 분야에 예. 사실은 뭐 독일이나 또 캐나다나 미국에서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자료를 보면 적어도 현재 지금 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수사의 증거품을 예. 뭐 검사가 지휘하는 것까지는 이해가요. 예, 예. 이건 뭐 대륙국회도 총상이 가능한데 예. 증거품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을 압수해서 가져가는 것은 예. 아마 이 외국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한국 사례가 매우 이례적인 그런 것으로 아마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압수를 하는 것도 이례적이지만 그거를 뭐 참관한다, 뭐 공유한다 이런 어떤 휴대전화 이걸 두고 둘러싼 이 검경 간의 갈등도 처음이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자, 근데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는요 이게 참 왜들 저러나 네.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수사기관들끼리 이런 갈등을 보인다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 입장은 뭐 불쾌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을 우리가 또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국민 다수 전체 국민이 되지만 이 그 안에 스펙트럼이 있겠죠. 네네네. 예를 들어 어떤 국민은 검찰이 옳지 경찰이 왜 저러나 뭐 이런 분도 계실 수 있고 예, 물론요. 혹은 경찰한테 맡겨두지 검찰이 왜 하루 만에 나서서 저걸 빼앗아가는 거야? 예. 이런 분들도 적지 않게 계실 거고요. 어쨌든 심판자가 국민이에요. 네. 지금 검경이 싸우는 모양새가 돼버렸어요. 격돌하고 있는데 예. 이 솔로몬의 지혜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국민들이 느끼기에 누가 우리 편이지? 누가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 권리 싸움을 하는 거지? 예. 이쪽이 이기는 쪽이에요. 지금 이제 이 국민들이 제3자로 보면은 밥그릇 예. 싸움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네. 서로 권한을 크게 갖겠다고. 그런데 문제는 둘 다 이제 양비론이 될 수 있고 네. 우리가 정치 혐오처럼 예, 예. 결국은 공권력 혐오 현상으로 갈 수도 있으나 네.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검찰은 오래 가지고 있었잖아요. 경찰은 안 가지고 있었잖아요. 네. 이제 조금 나눠주자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 좀 국민들의 이 마음은 그냥 경찰한테도 한번 기회를 줘봐라. 안 해본 길이지 않느냐. 예. 이런 쪽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는 곳에 심증을 둬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휴대폰뿐만 아니라요. 지금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과 경찰의 신경전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결국에는 그 김기현 전 울산시장 그 사건과 관련해서 그 동생에게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이제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이게 무혐의 결론이 났고 결국 비서실장 역시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했는데 이게 무혐의 처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사건을 두고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리면서 이게 논란이 더 커진 건데 서로 지금 내탁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 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찰하고 검찰의 결론이 다른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드문 경우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결론이 다른 상태에서 공방까지 벌이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제 쌍방의 탓을 좀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요. 이 검찰 입장에서는 경찰이 법리 적용에 오류가 있다. 그 법리 적용을 잘못했다. 그리고 그 검찰 입장에서 보완해서 수사하라는 그 지휘를 했는데 그것을 경찰이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경찰은 검찰의 수사 지휘가 좀 부당했다. 이렇게 또 맞서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그 지금 상황이 이런데 국회에서 지금 대검 차장이 이 상황을 좀 해명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책임을 돌리는 듯한 말을 해서 좀 또 이게 또 어떻게 보면 하나의 불씨가 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이런 행보는 저희가 또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뭐 최근에 아마 그 대검 차장 강남일 그 대검 차장이 아마 국회에 가서 뭐 바른미래당
그 박준 의원이라든지 또 이정글 의원 또 그다음에 이제 이 김관영 의원 상대로 일부 이제 아마 비공개적으로 이런 상황을 설명을 했는데 문제는 이 울산지검에 이 소위 하명 사건 관련된 그 내용이 고발이 작년 5, 6월 경에 있었단 말이죠. 네네. 그렇다면 그동안 울산지검 열심히 이제 수사를 하거나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올까지 뭐 뒤적뒤적 미루다가 경찰에 필요한 사명 관련된 절차에 대해서 좀 해명해라 관련 자료는 다르다 해서 경찰에서는 아마 8, 9월경에 이미 이런 자료를 다 건네줬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런 과정이 것은 울산지검에 하다가 갑자기 11월 26일 전후해서 이 울산지검에서 하던 이 사건이 이제 중앙지검으로 가면서 이 검찰은 사실 그동안 한 1년 이상 이 사건을 묵혀놓은 거죠. 예. 사실 중차대한 사건이라면 보통 뭐 한두 달 안이라도 바로바로 이렇게 직접 속도를 내서 했어야 되는데 한 1년 동안 정도 묵혀놓고 있다가 이 시절이 하수상한 이 시점이 와서 예. 이 사건을 이제 계속 이제 전면을 하니까 당연히 정치권에서는 그런 이제 오해를 이제 가질 수 있고요. 예. 또 경찰청 입장에서는 이 하명된 그 절차들이 예. 경찰 입장에서는 어떤 불리하거나 숨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 이게 왜냐하면 경찰청 스스로 만든 첩보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하면 경찰청이 순수하게 자료를 다 제공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경찰을 탓하는 것은 예. 오히려 검찰의 수사 의지가 부족했거나 아니면 속도 조절하는 과정에서 예. 늦어진 부분이지 이 부분을 경찰에다가 책임을 추구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검찰이 좀 잘못된 변명이다라고 저는 추정이 됩니다. 예. 그런데 오늘 오후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그 서른 의원이 특위 브리핑에서 내일 일단 쌍방의 의견을 들어보고 검찰이 그 상계를 벗어났다라는 판단이 들면 특검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 특검에 대한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지금 이제 오늘 내일 사이에 실제 대검 차장과 경찰청 차장 양 기관의 이제 뭐 수장급 되는 사람들 두 사람 불러서 예. 이 이제 양 기관 입장을 이제 국회 차원에서 들여다 보려고 했는데 검찰에서 사실 거부를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그 국회 차원에서 어떤 직간접적인 사실 조사가 예. 상당히 이제 무력화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예. 또 이 사건이 워낙 그 정치적 파급력을 갖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만약에 검찰이 일부 정치적 어떤 그 오해 소지가 있는 그런 이제 수사를 하게 된다면 예. 결국 아마 특검을 추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그 휴대폰이 지금 이 사안의 이제 쟁점으로 저희가 떠올라서 시작부터 휴대폰 얘기를 짚어보긴 했습니다만 지금 이윤주 앵커가 이제 특검 얘기를 꺼냈으니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최영일 평론가께 여쭤보면 글쎄요 이거 뭐 특검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특검이 성립되는 요건은 여야가 합의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여야 합의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좀 굵직하고 큰 예. 국정 사건에서 특검이 갈 때 갑론을박해서 여야 합의로 이제 이 특별검사 후보를 복수로 올립니다. 네. 그럼 대통령이 이제 그 중에 낙점을 하는 거죠. 예. 그럼 이제 특별검사가 검사 보도 이제 부르고 검사 보까지는 외부의 뭐 변호사나 검사 출신들을 부르고 거기에 또 검찰 조직의 수사관, 검사 등을 부여받아서 이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예. 일정 기간과 특별법이 만들어지게 되죠. 예. 그런데 문제는 여야 합의가 되겠느냐고. 지금 정부 예산도 이 법정 기한을 넘겨서 예. 며칠째 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주가 지나갔잖아요. 예. 일주일 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풀리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패스트 트랙에 대해서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특히 자유한국당은 좀 강한 반대 기류고 그럼 지금 특검에 대해서 되겠느냐. 또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층 야권 쪽에서는 예.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가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네.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고 있는데 예, 예. 이걸 막는 청와대가 나쁘다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네. 일단 특검은 지금 좀 정치적인 구호가 될 수는 있겠으나 예. 성립은 요원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특검은 일단은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네. 짚어주셨고, 근데 앞서 여러 번 저희가 언급을 했지만 결국에 이 검찰과 경찰의 어떤 갈등 그 이면에는 수사권 조정 법안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 이번에 경찰이 좀 수사권 조정 필요하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검찰을 향해서 또 작심 비판을 해서 또 화제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을 왜냐하면 했습니까? 검찰은 이런 거죠. 아직 시기상조다. 이 얘기를 제가 참 많이 들었어요. 또는 경찰의 수준이 아직 못 올라오고 있다. 그럼 이게 시기와 수준이 언제 어떻게 올라올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지금 강한 반박을 내놨는데 도대체 이 검찰만 절대선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우리도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조직 아닙니까? 그런데 예. 너무 검찰이 스스로를 좀 선민의식으로 절대선으로 보는 것 같다.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검찰은 불완전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 안의 핵심이 말씀하신 대로 기소권은 검찰이 갖는 거예요. 예. 원래 영어로 기소가 검찰이에요. 예. 그래서 미국은 검찰만 기소를 하지 수사는 여러 기관이 나눠서 하죠. 연방경찰도 있고 지방경찰도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는 거고 예. 이번 법안이. 예. 네. 그러면은
검찰이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있다는 거예요. 보안 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고 예. 시정 조치를 지시할 수도 있고 또는 여기서 재수사하라고 요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사 지휘권을 경찰로 넘겨도 검찰은 얼마든지 수사에 개입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마치 지금 경찰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경찰이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로 취급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검찰은 성숙한 존재고 경찰은 미숙한 존재로 보는 시각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임 교수께서도 지금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서. 예, 저는 이제 이 수사권 제도와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공부를 참 여러 나라에서 했습니다. 실제 네, 살아보기도 하고 했는데 예. 지금 이제 일본의 사례가 우리와 역사적으로 보면 비슷합니다. 네네. 일본도 이제 해방 이후, 거기 패전 이후죠. 소위 그 강력한 중앙집권 대립국에 있다가 영미법으로 바뀌면서 이 경찰인데 수사권을 이제 주고 또 네. 1차적 수사권을 이제 확보를 했습니다. 그게 한 50년대 전후입니다. 예.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시골이 경관급 이상 경찰관이 직접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예. 그런 제도, 소위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처럼 많이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동경 지금 특수부 같은 이제 검찰이 수사를 2차적으로 보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조를 갖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가 적어도 60, 70년 전에 일본의 수준보다 못하겠느냐. 한국 경찰이 그만큼 업그레이드 지금 세계 뭐 무역 강대국 10위권에 있는 한국의 경찰이 과연 지금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정도 얘기를 들을 정도의 수준이 낮으냐?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예. 이 사실 요즘 이제 검경 간의 갈등을 보는 관점이 이제 가장 좀 쉽게 표현하면 예. 절대적인 형사소송 절차에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 검찰의 거의 갑질 수준입니다, 이거.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갈등이 아니라 우월적 입장에서 권한을 일종의 남용하는 형태의 수준까지 지금 비화됐기 때문에 예. 이제는 이제 검찰의 권한도 좀 선진국의 어떤 패턴에 맞게 좀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 현재의 어떤 우리의 과제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짚어주신 것처럼 그 경찰이 지금 그 검찰이 이렇게 경찰이 이 수사권 조정을 가지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긴다고 하니까 보안 수사 요구권도 있고 뭐 시정 조치 요구권도 있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정확히 마음대로 이 경찰이 무시를 하거나 검찰의 요구를 이행하지는 못하는 거고 이게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실제로 그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보면 경찰의 어떤 그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개입할 여지가 많이 있고요. 또 실제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내사 사건 단계까지도 가능하고 또 피해자나 신고했던 어떤 국민들 입장에서도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으면 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물론 제도라는 것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앞으로 시행 과정에서 경찰이 정말 검사의 수사 지휘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수사를 했다. 아마 그런 경우는 일반 언론에 공개가 되고 또 검찰이 바로 개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검찰이 경찰의 수사권에 좀 확대되는 것에 대한 예. 과도한 우려 이런 부분은 오히려 국민들을 불안케 하는 요인 그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큰 틀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세부적으로 국민들끼리도 의견이 많이 갈릴 것이다. 아까 그 카테고리는 막 다를 것이라고 네. 아까 이제 최영일 평론가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요 사안만 놓고 보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검찰은 그동안 잘한 게 있느냐, 혹은 또 반대로 또 경찰은 그동안 잘한 게 있느냐라고 네, 네. 지적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저희가 좀 차후에 여쭤보도록 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근데 이제 시행이 되더라도 혹시 부작용은 없는가, 혼선을 빚거나 우려의 목소리는 없는가? 사실은 처음에 도입한다고 얘기했을 때부터 우려되는 지점들 이런 것들이 또 지적사항도 좀 나와가지고요. 도진희 변호사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뭐 혼선을 빚을 만한 지점들이 보이나요? 상당히 좀 우려되는 부분이요. 법이 지금 균형적으로 같이 이렇게 일제히 개정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수사권 조정안이 핵심이 그 혐의 없는 사건이 있어서 수사 종결권을 경찰에 부여한다는 것도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게 핵심인데 그것이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안하고 검찰청법 개정안에 담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개정안 내용이 다른 법령에 골고루 반영이 돼야 되는데 다른 법은 현재 전혀 수정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본회의에 지금 올라 있는 것은 예. 이 형사소송법하고 검찰청법 개정하면 올라 있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출입국 관리법이라든지 가정폭력 특별법 같은 경우는 여전히 검사가 수사 지휘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형사소송법이라든지 검찰청법만 바뀌어가지고 검사는 수사 지휘권을 그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예. 다른 법에서는 여전히 검사가 수사 지휘권을 늘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돌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다른 법이 이 최소한 수사권 조정안 관련 법이 개정돼서 그 효력을 발생하기 전까지 같이 개정되지 않으면 예. 지금 여러 가지 그 법규의 충돌 내지 그 실제 집행 과정에서 커다란 혼선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법끼리 충돌하는 지점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게
큰 틀의 어떤 조정안이 올라가고 나서 차후에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틀을 함께 봐야 된다라는 말씀처럼 들리는데요. 그럼 이거 방법이 없겠습니까? 실제로 어떤 우리가 법을 이제 갑자기 바꾸게 되면 혼란이 예. 되니까 유예 기간을 둡니다. 예. 개정된 시기와 실제 법이 시행되는 시간 한 6개월, 1년 정도 두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변호사님 지적하시는데 그런 이제 간격은 생깁니다. 워낙 특별법이 많기 때문에 예. 뭐 검찰청뿐만 아니라 뭐 수사 준칙이라든지 또는 특별 사법 경찰관들의 어떤 권한까지도 네. 한꺼번에 이렇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한 6개월 정도, 1년 정도 유예를 기회를 두면 예. 지금 관련됐던 이 충돌 가능성 있는 타법, 특별법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갖고 하면 예. 뭐 지금 현재 수사권 조정이 예.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 앞서 제가 브리핑에서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드렸었거든요. 그게 이제 리얼미터 조사 결과인데 일단 국민 여론에 의하면 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서 찬성하는 게 2배 정도, 그러니까 반대보다 2배 정도 높게 나오고 있긴 한데 이게 이 여론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이 여론이 과연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저는 이 국민들이 그럼 뭐 경찰 편이냐, 경찰은 100% 믿느냐 아니라고 봅니다. 경찰에 대한 불신도 있어 왔고요. 예. 오랜 이제 현대사의 기간 동안 또 검찰의 이제 부당함에 대한 이제 아까 갑질이라는 표현까지 쓰셨는데 그것도 국민들은 다 목도해 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또 깜짝 놀라고 있죠. 검찰의 무소불위 그 어떤 좀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다. 그러다 보니까 놀란 국민들이 검찰 개혁해야 되는구나. 근데 이게 검경수사권 조정이 돼서 시행이 되다 보면 또 이런 부작용이 있구나 나오겠죠. 검찰도 많이 보완해야 되겠네. 예. 안 해보다가 이제 처음 해보니까 시행착오들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예. 문제는 선진국 수준으로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가는 거지. 그러면 이제 앞으로 시행착오가 나온다고 그러면 경찰 권한 스탑. 다시 뺏어서 검찰이 다 가죠. 네. 이럴 리는 없거든요. 네네. 경찰을 성숙화시켜 나가는 과정, 견제와 균형이 강해질 거고 저는 앞으로 수사권은 더 많은 기관으로 나뉘어질 수도 있어요. 미국 같은 기관은 10여 개가 수사권을 가져요. 우리가 안 FBI도 있지만 예. 지방의 보안관도 있고 예. 다종다양한 공권력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파생될 수 있을지언정 재집중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 갔던 길을 이제 가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데 예. 우려는 왜 없겠느냐. 근데 우려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들 제도적 보완은 상시적으로 해나가는 것이다. 예. 그리고 또 잘못된 점이 나오면 고쳐나가는 것이다. 예. 근데 문제는 이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검경 수사권을 그럼 굳이 분리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국민을 위한 거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훨씬 좋아졌는데 예. 이 수사권을 경찰이 가져가니까 좋다. 뭐냐면 적어도 한 가지. 대한민국의 검사가 2천여 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건을 다 하는데 지금 언론을 펼쳐보면 살아있는 권력하고만 싸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 민생 사건도 수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검사가. 예. 그러면 이제 그런 사안에서 경찰은 적어도 12만 명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네. 현장 대응이 되는 건 경찰 조직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검찰은 또 경찰을 두려워해요. 우리 2,000명밖에 좀 넘는 수준인데 경찰은 12만 명인데 이 권한이 이렇게 나가게 되면 나쁜 사람들이 남용하지 않겠어? 예. 그럼 때려잡아야죠, 제 생각에는. 예. 그걸 고쳐나가면서 미래로 갈 생각을 해보자. 더 이상 이 검찰이 이제 선민의식으로 이 권한을 정말 검찰 조직 내에서 폐쇄하고 지켜내기는 어려운 흐름이 됐다. 그래서 추미애 장관 후보자가 말한 것처럼 예. 자, 검찰 개혁은 시대적 소명이다가 꼭 경찰이 나쁘다 이런 비판이 아니라 예. 권한을 나누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고 국민 요구다. 여기에 부응해 나갑시다라는 제안을 한 것으로 이해해 봅니다. 예.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 얘기를 최평론가께서 해주셔서 이 내용도 저희가 짚고 가긴 해야 되겠네요. 윤석열 총장과의 호흡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는 네. 기자들의 질문에 제가 정확한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이제 개인적인 문제 이렇게 답변을 네, 중요하지 않다. 예, 이렇게 네. 중요하지 않다. 개인적인 문제라는 표현을 하긴 했는데 네. 그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일단은 뭐 호흡이나 차후에 전망을 좀 해주신다면 검찰 개혁이라는 방향에 추미애 지금은 이제 장관이라고 부를 수 없겠습니다만 네. 장관 후보자가 실제 장관이 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잘 흘러가야 되지 않을까. 바람이 있습니까? 잘의 기대를 해보는데요. 네. 이 잘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정치인 출신의 이제 네. 법무부 장관 후보가 됐죠. 자, 만약에 야당이 지금 후한무치 인사다라고 네. 이제 벼르면서 인사청문회에서 단단히 이제 검증하겠다라고 해요. 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어쨌든 장관 후보까지는 이 부총리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 야당이 반대해도 임명 강행이 됩니다. 이번 저기도 많이 봤고 조국 전 장관도 그랬었죠. 네. 장관이 되는 게 기정사실하다라고 보면 시간 문제다라고 보면
추미애 장관이 어떤 장관이 될 것인가. 조국 전 장관도 사법개혁, 법무개혁 계속 얘기했습니다. 예. 검찰개혁 얘기했고 그 흐름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는 법무부 장관일 수밖에 없는데 네. 조국 전 장관의 시행착오가 있어요. 법무부와 검찰이 직접 충돌을 하니까 예. 국민들이 불안해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게 뭐 표적 수사냐, 정치 수사냐 문제도 많고 검찰도 내상을 많이 입었습니다. 그러면 이 추미애 후보자가 또 법무부 장관 이 직전에 올라왔는데 검찰이 또 수사할까요, 혹시?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러면 검찰은 장관 후보를 고르게 한다는 비판을 국민들에게 받을 거예요. 그럼 검찰 개혁을 언급하면 법무부 장관 안 됩니다. 예. 그럼 이건 정말 기득권 세력이 되는 거죠. 검찰 네. 스스로가. 그래서 전 아니 그럴 거라고 보는데 예. 이 정치인 출신이 오선 의원이기 때문에 네네. 정치력을 발휘할 것이다. 정무 감각을 발휘할 것이다. 윤석열 검찰 체제와 예. 무조건 맞서서 충돌하는 게 아니라 예.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처럼 충돌하는 게 아니라 조국 전 장관의 실패를 딛고 완급 조절을 하되 길게는 검찰 개혁을 이루되 예. 검찰과 사실은 휴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검찰은 청와대와도 싸우고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고요. 네. 경찰과도 싸우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고요. 예. 검찰은 악당들과 싸워야지 검찰이 왜 청와대하고 경찰하고 싸웁니까? 예. 이상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율해내는 역할이 예. 이 신임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사이에 두고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는 여러 지점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한 줄 참견 최영일 평론가께서 해주시고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게 속담 하나 쉬운 거 가져왔습니다. 네. 흥정은 부칠했고요. 싸움은 말릴했어요. 네. 이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의 역할인데 네. 여기서 흥정은 국회에서 해야 되는 패스트트랙 등 지금 이 법에 대한 처리가 여야가 협상해야 되는 건데 예. 협상은 막혀 있고 싸움만 하고 있어요. 이게 빨리 원래대로 돌아가서 법의 시장,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흥정을 빨리 붙이시고 예. 싸움은 좀 말리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갈수록 깊어지는 경찰과 검찰의 갈등에 대해서 오늘 도진기 변호사 그리고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